자, 요 그림은 아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해프헤더 시뮬레이션 보여드렸는데요. 그 해프헤더가 이제 검증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 해프헤더 두 개를 이어서 풀헤더를 만들고요. 풀헤더들을 또 여러 개 붙여가지고 덧셈기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논리 회로를 설계를 할 때 계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8비트 애더를 만들겠다. 그러면 한 번에 8비트 애더를 만든 게 아니라 1비트 애더를 하나를 만들고 그 1비트 애더 8개를 모아다가 8비트 애더를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1비트 애더는 또 그 안에 해프 애더 2개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해프 애더들은 또 AND 게이트하고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회로가 계층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계층적으로 만들어져야 설계를 더 빠르게 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시뮬레이션도 검증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걸 하나 만들고 해프헤더를 만들고 해프헤더를 똑같은 거 두 개를 불러내 가지고 풀헤더를 이렇게 만들고 풀헤더를 8카피를 불러다가 서로 연결해서 이렇게 8bit 애더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층적으로 설계 안 하고 한 층으로 펼쳐놓고 설계할 때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 실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요 각각의 계층적으로 만들어진 요 중간 단계의 회로들을 우리가 블랙박스 형태로 감싸가지고 모듈이라고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블락 다이어그램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풀레더다 이렇게 이제 블락 다이어그램 하나 만들면 요 내부의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요. 오직 입력과 출력만 밖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하는 거다 하는 것만 알면 되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건 이제 감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블랙박스로 집어넣고 입출력하고 기능에 대한 설명만 남아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함수 호출을 해서 우리가 함수를 쓰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 함수의 내부가 어떻게 구현됐느냐 하는 거는 쓰는 사람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함수를 불러 쓰는 사람은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이 함수는 어떤 입력을 주면 어떤 출력이 나오고 그 함수가 하는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어떤 거다 이렇게 그 정도 수준만 알면은 내부가 아무리 복잡하게 구현되어 있더라도 쓰는 사람은 전혀 그런 걸 모르고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것과 같은 그게 우리가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이라고 이제 배우잖아요. 자바에서 또는 파이썬에서 뭐 이렇게 배우는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블락으로 감싸버리는 걸요. 그리고 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드웨어를 기술할 때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식으로 쓰고 진리표로 만들고 웨이브 폼으로 표현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다 이제 어떤 그림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이용하지 않고 프로그래밍 할 때 텍스트 레벨에서 우리가 편집기로 뭐 노트패드나 이런 걸로 회로를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랭귀지로. 그래서 하드웨어를 기술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VHDL이라는 언어를 여기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VHDL은 Very High Speed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 약자인데 HDL이 이제 Hardware Description Language예요. VHDL 가지고 아까 그 반가상기 해프헤더를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티, is, and 요까지가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기술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포트가 A, B, C가 입력이고 출력이 sum이다. 얘는 입력이고 출력이다. 그리고 요건 이제 인터페이스고 내부는 여기에 architecture is, begin, end 요거 좀 더 키워드예요. 밑줄 끈 게. 해서 sum이라는 요 출력은 이런 식으로 된다. A and not B or not A and B로 B라는 그 식으로 요 sum이 만들어진다 하는 거를 이렇게 텍스트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하는 거나 아까 이렇게 스키매틱으로 그리는 거나 또는 불린식으로 얘기하는 거나 진리표로 얘기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편한 대로 이제 사실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회로를 설계하고 구현할 때는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이제 디자인 컨셉이 있겠죠. 어떤 걸 만들자. 그러면 그걸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표현하는 방법이 스키매틱 캡처 툴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이 스키매틱으로 그리는 그 노력을 하지 않고 그걸 텍스트로 표현하는 VHDL과 같은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를 써서 글로 써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느 걸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것이 더 정확하고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VHDL을 쓰는 거죠. 그림으로 그리면은 마우스로 하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고요. 또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용량도 커지고 속도도 느리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해요. 그리고 호환성이 무엇보다 없습니다. 툴과 툴 사이에. 그러니까 VHDL이라는 전 세계 표준 언어를 쓰면은 어느 툴에서건 다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쪽이 사실은 더 이제 제대로 된 설계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키매틱을 쓰는 방법은 옛날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어느 걸 쓰든 간에 이렇게 그린 거를 실제 이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그 반도체 테크놀로지에 맞게 다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신세시스라고 말합니다. 예. 여기서 비록 스키매틱 캡처 툴에서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이렇게 그렸지만 그 그림은 어디까지나 수식을 그림으로 그린 거에 불과합니다. VHDL로 표현한 것도 일종의 이제 그런 거죠. 실제 타겟이 되는 반도체에서는 그런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그 표현해야 돼요. 예를 들면 무슨 뭐 낸드 게이트로 또 노아 게이트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낸드 게이트나 노아 게이트라도 입력의 개수가 제한이 됩니다. 뭐 4인풋을 넘으면 안 된다 라든지 그런 제한 조건을 지켜가면서 다시 회로를 만들어내는 게 신세시스예요. 그러니까 변환과 최적화가 같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텍스트에서 이제 연결 정보로 또는 그림에서 연결 정보로 바뀌되 이제 그냥 단순한 변환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최적화시키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니까 트랜슬레이션 더하기 옵티미제이션이 신세시스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 검증이 이제 펑셔널 시뮬레이션이에요. 기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딜레이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딜레이를 제로로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과를 하면은 기능은 맞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기능이 틀렸다고 그러면 뭔가 이게 디스크립션이 잘못된 겁니다. 또는 툴의 설정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능이 올바르게 동작하면은 그 다음에 보는 거는 타이밍입니다. 시간이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안에 들어오는가, 회로의 동작 속도가 정한 범위 내에 들어오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합성된 결과에 실제 이제 물리적인 딜레이를 우리가 다 어사인을 해야 되죠. 그걸 하는 게 피지컬 디자인입니다. 피지컬 디자인은 그러니까 신세시스를 하고 나오면 어떤 로직 블락들이 나오고 그 로직 블락들 간에 어떻게 서로 연결되느냐 하는 인터커넥션 정보가 이제 얻어지는 겁니다. 신세시스 결과는 한마디로 네트리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네트워크의 네트리스트가 나오는데 이거는 기능만 알 수 있는 거고 이걸 얘네들이 실제 물리적으로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경로로 연결될 거냐 하는 거를 이제 정하는 것이 피지컬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게이트는 이 칩에서 여기에 위치하고 요 게이트는 이 칩에서 이쪽에 위치한다. 그리고 요 연결도는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 요런 걸 정하는 게 이제 피지컬 디자인이에요. 피지컬 디자인이 끝나고 나야 이 회로에서 이 회로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실제 와이어의 딜레이가 계산이 돼서 정확한 딜레이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타이밍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타이밍 시뮬레이션 결과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이 요구 조건을 맞춘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그 설계가 마무리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산업체에서 실제 설계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정에서는 매뉴얼로 해야 되잖아요. 매뉴얼로
합성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입출력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표를 이제 그리게 되죠.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문제 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정해지고 나면은 이제 진리표로부터 sum of 민텀이 나오는 거죠. sum of 민텀식을 가지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걸 sum of product로 최적화된 sum of product를 만들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최적화된 식을 그리고 그려진 거를 갖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 문제 정의에서부터 우리가 검증까지 한번 간단하게 가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디자인 예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장에서 처음에 디지털 시스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죠. 스위치가 3개 있는 방. 문이 3개, 여기서는 문이 3개네요. 예, 문이 3개 있고, 스위치가 3개 있고, 어떤 스위치든지 그 스위치를, 상태를 바꾸면은 불이 켜진 것이 상태가 반대로 된다. 꺼졌으면 켜지고, 켜졌으면 꺼지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든 스위치가 다 내려졌을 때 불이 꺼졌다라고 전제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스위치가 여기서부터 하나 바뀌는 게 요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요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요렇게 바뀌거나 하는 거죠. 그러면 상태가 다 반대로 됩니다. 이렇게 1로. 그리고 요 상태에서 또 이제 각각 한 칸씩 이동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비트씩 이동했을 때, 여기서 001에서 상태가 하나 바뀌는 게 이제 000으로 가는 게 있겠고, 011로 가는 게 있겠죠. 요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예, 또는, 하나만 바뀌어야 됩니다. 101도 되죠. 101. 여기 101, 101.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세 갈래로 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 이제 꺼지는 상태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켜진 거였으니까요. 예.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계속 구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101에서 꺼졌는데 여기서 이동하면은 111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11110으로 아니죠. 참. 110으로 하거나 아니면 001로 가거나 그죠? 001로 가거나 아니면은 100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하면 또 다 반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진리표가 완성이 되는데 이거를 3차원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를 x1 이쪽을 x2 여기를 x3라고 할 때 이렇게 큐브를 만들어 놓고 이 모서리들이 인접한 모서리들은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는 거죠. 까만색은 꺼진 거고 하얀색은 켜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에다가 여기는 진리값이 위는 10 쪽이 10 이쪽 방향도 10 이렇게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진리값이 111이 되는 거죠. 이거는 진리값이 000이고요. 이거를 갖고 진리표로 그대로 표현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얻어진 진리표를 이제 sum of minterm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출력이 4군데죠. sum of 여기에 해당하는 수식을 다 얻어내면은 x1바, x2바, x3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x1바, x2, x3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x1, x2바, x3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x1, x2, x3 이렇게 되고 요것이 이제 함수를 나타내는 최적의 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을 이제 스키매틱으로 그린 게 요 그림이 되겠고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진리표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우리가 sum of minterm 표현을 구하기 위해서 출력이 1인 부분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여기가 M0, M1, 여기가 M3가 되겠습니다. 이 식을 최적화를 하면은 어떻게 되죠? 자,
x1 x1 프라임, x2 프라임, x1 프라임, x2를 두 번, x1 프라임, x2를 두 번 쓸까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가 머지 돼가지고 x1 프라임, x2 프라임과 x2가 이렇게 되고 얘네들은 x1 프라임과 x1, x2 이렇게 돼서 이건 이제 1이 돼서 사라지고 x1 프라임과 x2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최적화된 sum of product가 나옵니다. 이거를 회로도로 그려주면은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이 나오겠습니다. 세 번째 example인데요. 요거는 majority function입니다. 입력이 3개고 출력이 1개의 디지털 시스템인데 투표 시스템이에요. x1, x2, x3가 투표 값이고 얘네들이 이제 찬반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가 누구인지를 표시합니다. 찬성이 많으면은 즉 1이 많으면 1, 반대가 많으면은 0이 많으면은 0을 출력하는 그러한 불린 펑션인데요. 진리표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입력에 1이 많으면 1이 출력이 되고요. 1이 많은 부분이 여기죠. 이렇게 1이 2개 있는 부분 또는 3개 있는 부분이 여기 네 군데가 되겠죠. 이 네 군데를 여기다가 이제 sum of min-term 표현해서 적었습니다. 적어보면은 x1, x2, x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m5는 x1, x2의 바, x3, m6는 x1, x2, x3 바, m7은 x1, x2, x3입니다. 자, 이거를 식을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x1, x2, x3하고 x1, x2, x3 바하고를 묶어보면 요거 두 개가 묶이면은 x1, x2만 남죠. 네. 그리고 요 식도 보면은 이거랑 같이 한 번 더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x1, x3가 남습니다. 또 요 식도 얘랑 한 번 또 이렇게 묶여보면은 x2, x3가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sum of min-term 표현하는 m7을 3번 중복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m3 더하기 m5 더하기 m6 더하기 m7을 똑같은 거 3번을 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묶어서 m3 더하기 m7 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고 m5 더하기 m7 하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m6 더하기 m7 하니까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이거는 m7 이렇게 하나를 3번 중복해서 쓴 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진리표에서 출력을 1로 만드는 부분들을 먼저 찾아내고요. 그 조건에 해당하는 식들을 sum of min-term 표현으로 이제 적게 됩니다. 자, 한번 적어보면요. f는 x1 바 x, 자, 요 처음 조건입니다. x2 바 x3와 두 번째 요 조건이요. x1 바 x2 x3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x1 x2 바 x3 바 그리고 네 번째 조건 x1 x2 x3 바 그 다음에 마지막 x1 x2 x3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두 개씩 이렇게 묶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식을.
자, 여기가 sum of minterm이고요. 이제 최적화된 sum of product를 지금 찾아내려고 합니다. 자, 공통된 부분이 x1 바와 x3입니다. x2바는 x2바하고 x2는 이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보시면은 x1, x3 바가 공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내면 x2, 요 x1, x3 바만 남을 것 같죠? 이쪽은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래서 x1 바, x3와 x1, x3 바와 x1, x2, x3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을 더 이제 최적화를 할 수 있느냐 한번 보죠. 이거 두 개를 이제 묶을 수 있나를 한번 볼까요? x1을 묶어내고 x3와 x2, x3 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안을 살펴보시면은 x3 바와 x2 and 배분 법칙을 합니다. 이렇게 x3 바와 x3 해서 이거는 없어지고 결국 식이 이렇게 간소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두 개를 머지해서 x1 그리고 괄호하고 x3 바와 x2로 식이 바뀌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x1 바 x3 요 처음의 식이 이제 그대로 오는 거죠. 그리고 5와 요 부분 전개해서 x1, x3 바와 x1, x2 이렇게 이제 식이 얻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도 최적화가 가능한데요. 얘하고를 두 개를 묶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거 두 개를 묶을 때 x3를 공통으로 묶어내면 x1 바와 x1, x2 이렇게 되고요. 이 부분은 아까랑 똑같은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자면 배분 법칙을 쓰면요. x1 바와 x1 그리고 x1 바와 x2가 돼서 이 부분이 이제 1이 돼서 사라지는 거죠. 즉 x1 바 x2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식이 이 내부가 x1 바와 x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남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도 최적화되는 거죠. x1, x3 바 이걸 그냥 쓰고요. 요 뒤에 부분이 x3, x1 바와 x2, x3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결론이 나옵니다. 위의 식과 아래의 식 다 같은 정도의 최적화가 된 거죠. 리터럴의 개수 면에서 둘 다 같고 OR 게이트 3인풋짜리 하나, AND 게이트 2인풋짜리 AND 게이트 3개 그런 모든 면에서 동일한 그 비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회로가 나왔습니다. 식은 다르지만 최적화 정도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최적화된 형태의 sum of product로 만들어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답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회로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AND 게이트가 있고 x1 바 x3 x1 x3 바 x1 x2 그리고 3인풋 OR 게이트의 출력이 F가 된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이런 그 문제를 풀 때 제한상을 보셔야 돼요. 입력에 complemented하고 uncomplemented가 다 제공되느냐 아니면은
언컴플리먼트만 제공되느냐. 그러니까 컴플리먼트가 필요하면 인버터를 써서 만들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주어진다고 가정해도 되는지 이거를 문제에서 꼭 확인하시고 문제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컴플리멘티드가 제공된다고 전제로 하고 이 회로의 그 블락도를 그냥 그렸습니다. 자, 이제 숙제가 나가겠는데요.